전략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물시장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 분석 팀장과 함께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시장에 어디에 좀 중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수가 상승보다는 1900선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요. 실적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IT,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같은 IT 섹터하고요. 오늘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이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 타진,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1월 효과의 검증력이 높은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장에 이번 주에 있을 거시 매크로 지표 같은 거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1월 14일 날 예정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의 ECB 국채 매입 판결에 대한 그 결과를 앞두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과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 정치 불안에 대한 변수가 시장에 계속적인 화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리스 불안에 대한 리스크를 재차 좀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55달러 정도를 국제유가 하방에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현재 5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국제유가 하락이 이제 50달러를 붕괴해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40달러대로의 유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부담, 특히 이러한 국제유가 하락 부담이 다다음 주 시작되는 기업 실적들에 있어서 이제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변수와 국제유가 변수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들이 먼저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사전 실적 결과도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일단 지난 3분기에 4조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번에는 4조 원대 후반인 4.7조 원이나 4.8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스마트폰 쪽은 실적이 좀 부진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쪽에서도 반도체 쪽 강세, 휴대폰 쪽 약세 이렇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 계속 IT 쪽의 주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ECB 정책 판단과 관련해서 과연 ECB가 이런 혼란스러운 유로존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드라기 총리가 약속한 대로 규모나 범위 그리고 매입 채권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을 발언한 대로 1월 22일 날 통화정책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에 대한 교란 요인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주된 체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는데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주간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미국 소비 쪽에 대한 증가가 가장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희망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시장의 저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출하 부족과 재고 증가라는 기업 실적의 부정적인 산업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미국 소비가 늘면서 IT 쪽에서의 재고 순환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선택과 압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배구조 이슈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이제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대한 종목들로는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트레이딩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효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와 관련이 매우 높은데요. 현재 대내외적 상황 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형주들이 1월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시즌 전까지 실적이 반영되는 과정 동안 변동성이 클 거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소형주들은 이미 11월, 12월 동안에 비교적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올해 연내에 이슈가 될 만한 핀테크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런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전략도 마찬가지인가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네, 연말에 배당을 노렸던 그 프로그램들 기관 중심으로 계속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1, 2월까지 지속됐기 때문에요. 외국인 매수가 없다면 대형주의 매물 출회 수급은 좀 좋지 않은 관건입니다. 외국인 매수를 기다리기에는 대외 변수들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당분간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실적과 관련한 변수가 가장 큰데 오늘도 화학이나 정유, 철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락하는 것이 다름 아닌 실적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요. 실적별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종목 선별을 좀 압축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자,